이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문장에서는 얘들아 두 가지예요. 아니 원래대로 하면 세 가지.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 세 번째가 문법 요소예요. 문장 성분은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에 들어가고 문장의 짜임은 훈문장, 견문장. 견문장일 경우에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그거 들어가고요. 문법 요소에는 너네 1학기 때 내신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문법 요소가 사동, 피동, 높임법, 시제, 서법. 서법은 문장의 종류예요. 뭐 감탄문, 뭐 평서문 이런 것들.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짤 이 두 가지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별로 없어. 이제 의문이랑 단어까지가 설명할 게 많고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 없어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10분이면 다 끝나.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본인이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문법에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문장의 짜임 부분이거든. 근데 문장의 짜임은 진짜 설명할 게 없어. 5분이면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장 성분 볼 건데 문장 성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장 성분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 주어야. 주성분, 그 다음 큰 틀에서 작은 틀로 가라 그랬잖아. 주성분, 네, 아는 게 뭡니까? 부속성분, 요거는 알겠다. 네, 독립성분이요.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고요. 주성분은 필수성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주성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어, 그리고 지금 문장 성분 하는데 갑자기 품사 얘기할 거야? 주어, 목적어. 너네 우리가 격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너네 지금 대답하는 거 보면 또 필수적 부사원 부속성분.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서술어. 이 네 가지는 뭐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 이렇게 나뉘거든? 그 자체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는 필수인지 부속인지가 다 갈리는데 얘네는 그냥 나와 있으면 무조건 주성분, 필수성분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가지가 주성분에 포함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모든 걸 결정지어요. 품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라 그랬어? 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가 그 품사의 통용에서 다른 것들을 그 품사를 결정짓는 힌트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가장 품사에선 중요하고 문장 성분에선 서술어가 다른 문장 성분을 전부 다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어는 생략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주어는 생략 많이 해요. 어디가? 이런 식으로. 네가 어디를 가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다 생략하고 어디가? 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랬을 때 서술어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략이 거의 안 되는 반면에 나머지 주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장 상황에 따라서 생략이 너무나도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서술어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서술어가 필수 성분을 전부 다 결정 지어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술어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딱 결정지어버려. 그래서 모든 문장 성분은 서술어부터 찾으세요. 애들이 이거 맨날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성분 나누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어. 앞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면은 견문장, 막 복합적으로 뭐 안기고 이어지고 하는 문장들에서 엉망진창되어 버리거든요. 반드시 서술어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혼문장만 할 거 아니잖아. 중등 과정에서는 앞부분부터 찾아도 뭐 무리 없어요. 근데 문장이 막 길게 나타나 있는 거에서 앞부분부터 찾다가는 이두저도 아니게 돼요. 무조건 서술어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쁘다. 예쁘다라는 서술어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얘는 뭘 필요로 해? 내가 예쁘다라고 하면 뭐가라고 너네 물어보고 싶지 않아? 정보가 부정확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데 꽃이 예쁘다 하면서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서술어는 주어는 100%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전을 보잖아. 서술어 자릿수가 나와 있는데 주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 성분만 제시를 해줘요. 먹다 몇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뭐뭐뭐? 두 자리? 뭐뭐? 철수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 먹었는데? 안 궁금해요? 야 철수가 먹었대? 그럼 야 뭐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너네는 이제 문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철수가 먹었대. 그럼 뭐를? 빵을 먹었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먹다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다. 몇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철수가 영희를 동생으로 잠깐 삼다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고 있었어. 미안. 삼다로 그냥 바꿀게. 삼았다. 삼다도 세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해서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 이 경우 서술어 자릿수가 이 서술어가 필수적 부사어냐 수의적 부사어냐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면 그거는 뭐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가 필요로 없으면 수의적 부사어가 돼요. 그리고 주다 하면은 할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우리 서술어에서는 세 자리 서술어가 최고예요. 세 자리 서술어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나다 몇 자리 서술어일까? 뭐랑 뭐?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철수가 영희와 만났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도 맞고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지어 주니까. 이때 와는 무슨 조사예요? 무슨 부사격 조사? 공동부사격 조사.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공동부사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닮다. 몇 자리 서술어야? 닮다. 두 자리. 뭐랑 뭐?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라고 해도 돼요. 영희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잖아. 그럴 경우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 두 자리 서술어. 영희가 엄마와 닮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엄마와 닮았다 할 때 와는 뭐야? 비교, 부사격, 조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철수가 엄마와 매우 닮았다 라고 했을 때 매우는 뭐야? 수의적 부사어예요. 걔는 생략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지금 만났다. 지금은 문장 성분 뭘까? 지금은 문장 성분 뭘까? 몰라? 지금이 만났다를 꺼내지 마. 부사어예요, 부사어. 지금은 원래 부사잖아. 무슨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조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럴 경우 우리말은 수식이 어떻게 뒤로밖에 수식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이 만났다를 수식하니까 아 그러면 얘는 부사어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주어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격조사 붙어 있으면 되고요. 목적어, 목적격 조사 붙어 있으면 되고요. 보어도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이 가라는 복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보어다. 이것도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부속성분 봅니다. 부속성분 두 가지로 나뉘죠. 뭐랑 뭐? 관형어와 그 다음 부사어로 나뉘어요. 관형어는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관형어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돼요. 두 번째는 관형어 만드는 방법 두 번째 혹시 알아요? 조사.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겠죠. 왜? 격조사는 그 문장의 성분을 결정지어 주니까. 격조사는 어디에 붙어?
체언에 붙죠?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도 관형어가 되고요. 세 번째, 전성어미 기억해요? 전성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원래대로 하면 동사형사는 문장 성분이 뭐야?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붙여서 뭐 관형어를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붙어요? 용언, 간에, 어미니까 어간에 붙어야겠지? 관형사용 어미. 관형사용 어미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어주고요. 네 번째, 체언 플러스 체언일 때 앞체언이 뒷체언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요것도 그때 앞체언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씩 보면 새 옷을 샀다. 샀다 서술어. 주어는 생략됐어요. 예문이니까 전부 다 주어 쓸까? 내가 주어 옷을 목적어 어떤 옷? 새 옷이에요. 그래서 새가 옷을 꾸며주니까 뭐야? 관형어죠. 그죠? 그런데 이때 품사 나눠보면은 네,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가, 주격조사, 새, 관형사, 옷, 명사, 을, 목적격 조사, 사다,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품사가 관형사예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언이 관형격 조사 붙어가지고 관형어 기능을 하는 거. 내가 철수에 옷을 샀다. 이 경우에 철수라는 명사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죠. 그래서 옷은 옷인데 누구의 옷이야? 철수의 옷이라고 하면서 철수의가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뭐?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내가 예쁜 옷을 샀다. 이 경우에도 예쁜이 뭘 꾸며줘? 옷을 꾸며주죠.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관형어인데 얘 같은 경우는 품사는 뭐예요? 예쁜이. 품사는 뭐야? 형용사죠. 아까 내가 품사하면서 너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 난 계속 기본형 얘기를 했거든. 예쁘다니까 뭐 형용사, 뭐 현란하다니까 형용사 이런 식으로 품사할 때는 항상 기본형으로 보는 게 원칙이고요. 문장 성분은 요 형태 그대로 봐야 돼요. 요 형태. 예쁜이 옷이라는 걸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돼? 예쁘라는 간에 니은이라는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 그게 관형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언 플러스 체언인데 이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선 예문은 쉬운 걸로 할게요.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서술어 뭐가? 풍경이 아름다워요. 주어. 어떤 풍경? 시골 풍경이에요. 이럴 때 앞에 있는 시골은 관형어 기능을 하겠죠. 왜? 체언 플러스 체언일 경우 앞체언이 뒷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체언이 나란히 나오고 어떤 조사라든가 확인할 만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나란히 나오는 체언은 전부 다 앞체언이 관형어라고 너네가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이 총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부사어 만드는 방법도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부사어도 제일 먼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관형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체언에 뭐가 붙을 수 있을까? 부사격 조사. 그쵸?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어간에 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요거는 잘 질문을 안 해. 근데 관형어 만드는 방법은 따로 빼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워주시고요. 어차피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세트로 옵니다. 부사어에서 빠지는 거는 체언 플러스 체언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 3개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독립성분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문장 성분이 이게 다야 얘들아. 내용은 이게 다고 그 다음 너네가 뭐 하면 돼? 분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품사까지는 암기가 좀 많이 필요했잖아. 근데 문장 성분부터는 암기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지워도 됩니까? 이제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은 문장이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문장의 짜임은 제일 먼저 혼문장, 견문장 이렇게 나뉘죠.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 그걸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라고 하죠. 견문장 다시 2가지로 나뉘어 뭐랑 뭐? 네, 아는 문장과 네,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어요. 이어진 문장은 다시 2가지로 나뉘어 뭐? 안긴 문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어진 문장은 2개. 어떻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거의 설명할 게 없기는 해. 뭐 책 같은 데 보면 설명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너네가 이걸 구분 못하진 않거든.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비가 오다와 길이 질다라는 2문장이 이어져 있잖아. 그랬을 때 그 2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져서 종속적으로 이어졌어. 종속적으로 이어졌죠.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진 거예요. 인과관계가 여기 존재를 하잖아. 2문장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뭐가 가능해?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돼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왜? 2가지가 서로 영향관계를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각각 분리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2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용언에 뭘 붙일까? 대등적 연결 어미를 붙이겠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용언에 뭘 붙일까? 종속적 연결 어미를 붙이겠죠. 연결 어미는 3가지였어. 뭐뭐뭐?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그 다음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은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속에 어떤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 그래?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안긴 문장을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절이라고 해요. 절은 안긴 문장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절 또한 주어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야. 어떤 절이 있어요? 네, 서술절 있고요. 명사절 있고요. 관형절, 부사절, 하나만 더, 인용절. 이렇게 총 5개의 절이 있습니다. 명절? 헛소리 하지 마. 너무 화나. 명사절. 명사절은 위 나머지 밑에 있는 절들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명사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절은 형태로 보는 거야. 어떤 형태?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으면 돼요. 명사형 어미가 뭐가 있습니까? 명사형 어미 뭐 있어? 기가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에요. 명사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 같은 체언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격조사가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사절에는 다양한 격조사가 붙어서 이 명사절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명사절이 뭐?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가 어떤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합니다. 격조사가 결정지어줘요. 이 형태가 결정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얘 같은 명사절은 명사에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서술절은 아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고 대신 얘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 뭐? 무조건 서술어 기능만 해요. 관형절은 관용어 기능만 하고요.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만 해요. 이런 식으로 명사절을 빼놓고는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관형절은 여기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절이지. 관형절은 뭘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으면 돼요. 관형사형 어미 뭐 있어? 는, 은, 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관형사형 어미고요. 얘는 무슨 기능한다?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부사절 뭐가 붙어 있을까? 당연히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겠죠.
왜냐하면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에 이런 다양한 형태를 바꿔 놓으면서 뭐뭐 했다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사형어에는 뭐가 있어요? 뭐뭐하, 개, 뭐뭐하, 도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록. 얘는 무슨 기능? 당연히 부사절이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인용절. 인용절도 표지가 있는데 인용절의 표지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미였잖아. 얘는 어미가 아니라 뭐가 붙어? 인용? 왜 그래? 내신 때 쓰면서 라고 고하면서 했잖아. 그거 뭐야? 직접 인용격 뭐, 간접 인용격 뭐, 격자가 붙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인용격,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인용 부사격 조사, 직접 인용격 조사 뭐뭐라고, 간접 인용격 조사 뭐뭐고 이게 붙어서 나타내고 인용들은 어쨌든 인용 부사격 조사가 붙으니까 문장 성분은 뭐겠어? 부사어예요. 얘도. 인용절도 문장 성분은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우선 이론이 이렇게 되니까 문장을 한번 봐줘야 되잖아.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다. 문장 성분은 뭐부터 찾아라? 서술어. 기도하다 몇 자리 서술어야? 2자리 서술어죠. 누가 무엇을 기도하다. 큰 덩어리로 보세요. 기도했다. 누가? 농부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렇게 나눠줬는데 나눠준 다음에 다시 세분화하면 돼요. 짧은 덩어리로 나눈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세분화하는 거야. 이 전체가 목적어야. 그래서 목적격 조사도 붙어있지. 근데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는 그 안에 다시 어때? 2개 이상의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리기, 서술어, 내리다. 뭐가? 비가, 주어. 주어 서술어가 있지. 그러면서 기 형태야. 기 형태. 뭡니까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에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은 뭐가 됐다? 목적어가 됐다. 비가 내리기. 이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집에 있었다. 나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있었다 서술어. 주어는? 나는 있었다. 어디에? 집에 있었다. 이건 뭐야? 부사어예요. 때문에는 뭘까? 때문에는 뭘까? 문장 성분은 뭐가 결정한다? 격조사가 결정한다. 때문에는 뭘까요? 부사어. 너네 애라는 형태 부사격 조사밖에 못 보지 않았습니까? 부사어예요. 여기 때문에 있었다. 뭐뭐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야. 집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의 성분 꾸며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는 뭐야? 비가 내리기 때문이야? 비가 내리기 집에야? 비가 내리기 있었다야? 때문이죠. 항상 수식은 뒤로 가는 거니까 하나씩 모르겠으면 해보면 돼. 비가 내리기 때문이야. 때문. 때문은 품사가 뭐예요? 때문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때문은 명사예요. 명사로 수식하는 얘는 뭘까 그러면? 관형어예요. 관형어예요. 명사 때문이라는 체온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야. 관형어. 관형어인데 이거 가만 보니까 내리다 서술어 비가 주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절인 거야. 절. 무슨 절? 관형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관형절은 이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기로 끝나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은 어떠하다? 다양한 문장 성분 전부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서도 비가 내리기라는 명사절이 때문이라는 체온을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은 뭐인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은 진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접근하세요. 그 다음 서술절 한번 예를 볼까요? 이 책은 재미가 없다. 항상 뭐가 기준? 서술어가 기준. 없다, 서술어. 뭐가 없어?
재미가 없는 거죠.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다 주어. 근데 책은 있잖아. 책은이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뭐야? 책이 어떻다는 거야? 책이 없는 거야?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해.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그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얘 서술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는 뭐야? 갑자기 왜 부사 얘기가 나와? 문장 성분이요. 이는 뭐예요? 관형, 이가 책이잖아. 이 책이, 이 재미, 이 없다야? 이 책이에요. 책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어. 관형어 만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해?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됐습니다. 무슨 관형사? 지시관형사가 그대로 지시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런 뭐가 붙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중주어처럼 보여요. 주어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술절 확인했고, 관형절은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관형절은 2가지로 다시 나눠서 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관형절은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절로 나뉘고, 이 중에서 동격 관형절은 너무 쉬워서 뭐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관계 관형절이 많이 출제가 돼요. 아까 문장에서 문장의 짜임, 견문장 문제가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애들이 오답률이 높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오답률이 높냐면 관계 관형절 판단하는 데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문 하나 볼게요. 이거 여기 지워야지 이제. 나는 네가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어가 어디 있습니까? 못했어가 서술어예요. 땡! 서술어 어디야? 어디가 서술어예요? 믿지 못했어 전체 서술어예요. 왜? 본용은 보조용은 구문이잖아. 본용은 보조용은 구문일 경우에는 문장 성분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뗄 수가 없어. 믿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의 의미만 추가해 주는 거야. 못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서술어. 주어는 어디 있어? 주어는 나는 뭘? 믿다라는 건 누가 무엇을 믿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도 이 본용어로 판단해 주면 돼요. 누가 무엇을 믿다. 목적어 필요하죠? 어디 있어? 사실을 이라는 목적어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네가 떠났다는 뭐야? 관형어죠. 사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인데 가만 보니까 어때? 네가 떠났다 서술어, 네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관형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동격 관형절이거든요. 얘가 동격 관형절은 뭐냐면 생략된 성분이 없어요. 이 안에. 관형절 안에 뭐 주어나 목적어나 뭐 이런 다른 생략된 성분이 없어서 네가 떠났다는 것이 곧 뭐야? 사실, 꾸미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게 동격 관형절이에요. 너무 쉬워서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치? 서정아, 쉬워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관형절 안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예쁜 꽃이 피었다. 얼핏 보면 헛문장처럼 보이지만 견문장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얘들아? 피었다. 서술어 뭐가? 어떤? 얘가 관형어인데 이 관형어 그냥 단순한 관형어예요? 관형절이죠. 왜? 예쁘다가 기본 형태잖아. 서술어가 될 수 있어. 예쁘다 서술어 뭐가 예뻐? 꽃이 예쁘다. 그 꽃이 피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예쁘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지금 어때요? 생략되어 있어요. 왜? 수식하는 말이 이거랑 연결되니까 같은 거니까. 이럴 경우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관형절. 특정한 성분이 문장 성분이 아는 문장에도 나와 있어서 생략될 경우 그걸 관계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얼핏 보면은 뭐처럼 보여? 홈문장처럼 보이니까 애들이 모른다기보다도 뭐가 잦아? 실수가 잦아요. 이것 또한. 실수가 잦아서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철수가 나무에 기어오르는 벌레를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잡았다 서술어. 주어 어딨어? 철수가 잡은 거죠? 잡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잡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누가 무엇을 잡다죠? 목적어 벌레를. 여기서 필수 성분은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야? 나무에 기어오르는 벌레인 거예요. 벌레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관형어예요. 관형어인데 이 안에 보니까 기어오르다 서술어, 나무에 부사어 해서 서술어 문장이 되고 있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절인데 가만 보세요. 기어오르다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기어오르다, 무엇이 기어오르다, 무엇이 벌레가 벌레가라는 얘도 주어가 생략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에요. 얘가 문제에 출제될 경우에는 보통 선지가 이렇게 돼요. 뭐 기억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니은은 필수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안겨 있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까지도 너네가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부사절. 나 너무 빨라요? 그렇진 않죠? 부사절,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었다 서술어, 꽃이 주어, 아름답게 부사어. 왜 피었다 꾸며주니까 이렇게 해서 얘도 홍문장처럼 보이지만 관형절이랑 같은 패턴이죠. 뭐야? 아름답게가 원래 아름답다잖아. 뭐야? 꽃이 아름답다. 그래서 얘도 뭐야? 부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거 하나 얘 들었고. 요게 근데 좀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애는 너네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예거든요.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했을 때 내린다 서술어, 비가 주어, 소리 없이 내린다. 그래서 소리 없이가 내린다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어고 가만히 보니까 없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래서 없다 서술어 뭐가? 소리가. 주격조사 생략되는 형태예요.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개 도록은 썼어도 이는 안 썼잖아.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서 이것만 추가 설명을 할게요. 저 형태가 부사절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라는 어미가 없어. 이는 우리말에 접사로만 쓰여요. 쟤는 부사 파생 접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가. 근데 이 접사가 아까 했던 들처럼 워낙 흔하게 쓰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는 안 돼. 이가 붙었다고 해서 사전에 등재는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사 파생 접사라서 접사라는 얘기는 뭐가 사라진 거야? 서술성이 사라진 거예요. 어미는 서술성이 있지만 접사는 서술성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뭘로 본다? 부사절로 본다. 이게 지금 현행 학교 문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각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의견이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 그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의견 따라가면 돼요. 내신일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떻게 한다. 조건을 확실하게 주어지든가 아니면 아예 배제시키거나 둘 중 하나니까 너네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래 이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난 여기다가 이 하나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인용절 볼게요. 철수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말했다 서술어, 철수가 주어, 집에 간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집에 간다고가 말했다를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집에 간다고 이거는 철수가 한 말을 갖고 온 거잖아. 인용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고라는 뭐가 붙은 거야? 고는 뭐야?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어서 얘는 뭐? 간접 인용 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철수가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는 집에 갈 거야 라고가 부사어 기능을 하면서 라고가 직접 인용격 조사라서 철수가 한 말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무슨 절? 직접 인용절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간단한 예고 너네가 이제 내신하면서 여기 있는 표현이 나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이거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간접 인용적으로 철수가 나는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절로 하면 어떻게 돼? 지금 나라는 말이 들어갔어. 철수가 자기는 집에 간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내가 문장을 쓸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절까지 전부 다 찾으시고요. 문장 성분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